모든 시스템은 경쟁이 아름답고 경쟁이 모든 것의 진보를 촉진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분야의 성장세가 놀랍게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업체들이 더 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에서부터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1분기에 평균 3.4달러 정도 했던 D램 가격이 올해 4월에는 이게 1달러 45센트로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가장 큰 요인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전자제품에 대한 과잉 수요가 이제 엔데믹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수요가 급감함으로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지금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으며 3분기 정도의 서버 중심의 수요 확대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챗 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AI 분야의 투자 급증과 제조사들의 감산이 맞물리면서 아마 3, 4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만 시장 조사업체가 3분기에 D램 수요가 공급량을 약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러한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하는 D램이 CPU나 GPU에 비해서 크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즉 챗GPT로 인한 인공분야라거나 자율주행 등에 쓰이는 데이터의 가치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클라우드 산업이나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서버 분야의 D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주인공은 우리 한국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하이닉스도 한 25% 정도를 담당하다 보니까 두 회사의 합계가 한 75%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완전히 D램 분야는 우리 한국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웬만해서는 감산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감산을 단행함으로써 이 D램 가격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우리의 독과점 기업이 가격 책정 정책을 주도해서 이 분야만큼은 셀러 마켓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항상 독과점 유통체제를 만들어서 그 기반 위에서 가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쉬운 예를 들어보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세계 경기가 나빠지는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래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다이아몬드 가격은 왜 올라갈까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유통 단계에서 그들이 물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D램 반도체 분야가 바로 비슷한 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독과점 정책을 씀으로써 셀러 마켓을 만들면은 결국 D램의 주인공은 한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과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반도체에서 나타나는데 반도체 분야만큼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할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거를 당당하게 지켜내야 우리가 경제 주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만큼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대차게 결기 있게
이 산업을 우리가 보호하고 끌고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 비중의 20%를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반도체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해와 올해 무역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우리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두 품목에 목을 매지 않고 우리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걸로 보이는 몇 가지 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차 부분을 한번 따로 띄어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다른 하나는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지금 바이오 헬스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한 3% 정도뿐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차 전지 분야입니다. 2차 전지 분야는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국산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 등등으로 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2%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이오 헬스하고 2차 전지 분야를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 강국이 된 거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간 방위 산업은 미국의 통제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수출 시장에 그렇게 활발치 않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의 통제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 시장에 우리의 방위산업 기술력이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출 성장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고용 창출 가치가 큰 관광 마이스 산업입니다. 이 5개 분야를 우리가 앞으로는 반도체를 이어서 키워야 될 그러한 전략적 품목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세계 3대 생산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표에서처럼 세계 1위는 일본의 도요타 그룹이고 2위는 폭스바겐 그룹, 3위가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해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이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난 1월에서부터 4월까지 자동차의 수출 증가율은 가히 놀랍습니다. 1월달 수출 증가율은 22%, 2월 47%, 3월 64%, 4월 40%로 거의 수출 증가율이 40~50%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차를 따로 떼어내서 보면 전기차 증가율은 더 놀랍습니다. 전기차는 1월에 62%, 2월에 83%, 3월에 96%, 4월 달에 97%로 날로 증가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합치면 올해 수출액은 그간 1위 품목이었던 반도체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동차 부품이 수출 물량이 더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수출 확대 방안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과 같이 우리 국산차의 점유율이 무섭게 높아지고 있을 때 이미 미국 시장에서 우리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1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 중에 10대에 한 대는 우리 국산차입니다. 유럽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 시장도 9.4%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 국산차의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1995년 뉴욕 부관장 시절에 그 당시에는 컨슈머 리포트지 같은 걸 사보면은 자동차 분야는 부끄러워서 잘 보지 못할 정도로 사지 말아야 될 차에 당시에는 우리 국산차들이 꼭 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역전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의 우리 국산차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면서 국내 판매 가격보다도 해외 판매 가격이 더 높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수출 가격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훨씬 높아졌는데 이것도 역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의 우리 국산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는 독일차 수준으로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분야만큼은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기차 수출 확대 방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전기차가 지금 3위입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고 그 뒤를 미국의 포드하고 우리 현대 기아차가 2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차가 세계의 올해의 차 혹은 유럽 올해의 차로 이렇게 선택되는 등 평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자동차 수출의 증가세를 좀 들여다보면 지금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비약적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연속 매달 55억 달러 이상 수출함으로써 특히 올해 들어 수출 증가세는 한마디로 반도체를 밀어내고 이렇게 수출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증가율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어보고 가야 될 문제는 앞으로 전기차는 2030년, 2035년이면 이제는 기존 엔진차를 대체해서 대부분 전기차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정도의 어떤 전기차 수출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 수출이 자동차 시장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시스템은 사실은 현대 기아그룹 하나의 독점적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과연 이렇게 독점적 생산 체제로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경쟁이 아름답고 경쟁이 모든 것의 진보를 촉진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분야의 성장세가 놀랍게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는 더 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과거의 자동차하고는 틀려서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2차 전지 산업이고 소프트웨어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소프트웨어나 혹은 반도체를 잘 만들어내는 회사의 개연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과거에는 자동차라는 이 기계를 잘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디자인이나 감성이나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 단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차제에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적인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초 토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